지금 6강 항상성 오늘부터 수업할 거고, 저번 5단원이랑 5강이랑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2점이랑 3점 문제 나눠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필요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보고 들어가서 보면 되고, 그리고 언제 등교 계약을 할진 모르겠지만 등교 계약을 해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한 부분은 교실에서 수업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선생님 생각에 충분히 이해가 다 갈 만큼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전체 공개로 바꿔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보면 돼요. 자, 1번 문제 보자. 다음은 호르몬에 대한 학생 A, B, C의 설명이다. 학생 A, 생리작용을 조절해. 학생 B,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해. 그 다음에 학생 C, 다른 종류의 호르몬은 같은 세포에 작용할 수 없어. 선생님은 이걸 틀렸어. 왜냐면 A, B, C를 다 맞았다고 했거든. 근데 이거 답이 뭐야 얘들아? A하고 B야. 그러고 나서 C를 다시 봤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조금 했구나, 더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수업을 하기 앞서서, 문제를 풀기 앞서서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 근데 꼭 외워야 돼. 얘들아, 유전 부분이 싫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한번 외워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림 같은 거를 잘 그래프나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호르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분비샘이란 무엇일까? 내분비샘. 얘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분비관이 따로 없는 대신에 호르몬을, 분비물인 호르몬을 어디로 내뿜냐?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내보내. 조직액으로 내보내는 것을 바로 내분비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나가니까 이거는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혈액을 따라 이동. 혈액을 따라 쭉 이동하다가 내가 쓰일 수 있는 곳,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세포라고 해. 표적세포에서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쭉 이동을 하다가 내 이 어떤 호르몬이 쓰일 수 있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한번 보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쭉 이동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콩팥으로 가. 콩팥.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자에서 나와서 쭉 돌아다니다가 간이라고 하는 데로 가. 그러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쭉 타고 돌아다니다가 간으로 가.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자. 인슐린도 간에서 작용하고 글루카곤도 간에서 작용해. 즉 다시 말해서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와. 그러니까 서로 이자의 베타세포, 알파세포에서 나온 서로 다른 호르몬이 쭉 타고 가다가 간이라고 하는 곳에 똑같은 기관에 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 그래서 학생 C의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라도, 얘들아,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다른 기능을 해. 근데 이거는 간이라고 하는 세포에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호르몬 특징 세 번째는, 얘는 아주 적은 미량으로 우리 몸의 전체를 조절하는 생리작용을 해요. 생리작용. 근데 이게 정말 미량인데 이것보다 적게 오면 결핍증에 걸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너무 많으면 과다증에 걸려요. 이 주로 나오는 얘가 뭐냐면 생장 호르몬이란 말이야. 성장 호르몬이라는 그로스 호르몬에서 GH라고 쓰거든. 근데 얘가 미량으로 나오는데 적게 나오면 소인증, 너무 많이 나오면 뭐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이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A와 B.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가 촉진,
억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딱 보고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 무엇일까? 얘들아. 음성 피드백. 이 음성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의 산물. 이 말이 어려우면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결과가 그 과정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봐. 이 과정에서 결과가 뭐예요? 호르몬 C죠. 호르몬 C가 결과야. 그럼 이 호르몬 C가 화살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여기도 억제, 그 다음에 여기도 억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음성 피드백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호르몬 A가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으로 호르몬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신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표적기관에 간다 그랬는데, 자 얘들아, 이걸 한번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겉질과 속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바깥쪽이 겉질, 안쪽이 속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에피네프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추가적으로 알고 가자. 여기서 이제 알고 가자.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인데 이거는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H라고 쓸게요. 즉, 이 에피네프린이 나오려면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부신해서 호르몬이 나가는 건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호르몬의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신경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호르몬 C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니은 봐봐. 보기 니은. 에피네프린은 C에 해당한다가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왜? 에피네프린은 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자. 혈중 C의 농도, 얘가 결과물, 산물이잖아. C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지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정상보다 낮아지면 정상이 되려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C가 더 많이 나오려면 B가 많이 나와서 부신을 자극해야 되고 A도 많이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의 분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A의 분비가 증가되어서, A의 분비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 증가되면 뇌하수체 전엽도 자극이 많이 되겠죠. 자극이 많이 되면 호르몬 B의 양은 어떻게 돼? 호르몬 B의 양도 증가하겠지. 호르몬 B의 양이 증가하면 부신 자극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C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자, 기억을 보면 B의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라고 했는데 B는 어디서 나왔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호르몬 B는 뭐냐면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공복 상태의 정상인에서 포도당 100g을 1회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8번 별표를 치자. 이 혈당량은 꼭 나오는 그래프거든. 잘 한번 보면 포도당을 이 시점에 섭취를 했어요. 그럼 섭취를 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죠. 정상 범위는 이만큼인데 어느 순간 정상 범위를 뛰어넘어서 올라갔잖아.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야지. 왜냐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그래프만 보면 아직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자. 기억.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보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식사를 하죠. 식사. 여기서는 포도당 섭취라고 나와 있어.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을 먹는데 탄수화물이 소화가 다 돼서 최종 분해 산물이 포도당이잖아.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몸의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럼 얘가 계속 많아지면 오줌으로 나가잖아. 그럼 안 되지. 당뇨병이지.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포도당은 언젠가 내 몸에 필요해. 그래서 이 포도당은 어떤 역할이냐면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돼. 왜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될 순간이 오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이 쭉 내 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냐. 자, 이건 세모. 간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가요. 간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그럼 포도당이 들어왔어. 간에 들어왔어. 그럼 이 포도당의 형태로 있으면 우리가 혈당량으로 카운트가 되니까 다른 물질로 바뀌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 그러면 자, 여기 별표를 한번 치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가. 왜? 포도당이 많으니까. 즉 이거는 고혈당일 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도와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무슨 호르몬이냐면 이자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자는 얘들아 두 가지 기관이 있어. 두 가지 세포가 있어. 하나는 알파 세포가 있고 또 하나는 베타 세포가 있어요. 이자라고 하는 곳에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은 내가 식사를 하고 포도당을 섭취를 해가지고 고혈당, 내 몸에 포도당이 많아질 때 고혈당일 때 얘가 나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옆에다 써 고라고 쓰자. 고. 알겠어? 근데 이제 내가 쭉 살다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 공복 상태.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끔 머리가 띵하잖아. 왜 그래? 우리가 지금 당 떨어졌다 이럴 때 있는데 이때 당을 다시 꺼냈어야 돼. 어떻게 꺼냈었냐? 내 몸에 저장돼 있던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그래서 이 포도당이 다시 혈액으로 나와서 혈관으로 나와서 얘가 돌아다니다가 포도당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필요한 뭐 뇌에다 쓰일 수도 있고 이런다고. 뇌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 이런 데 다양한 데다가 쓰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것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무엇이냐? 바로 알파 세포에 있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 얘들아 이건 글리코젠이고 이건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 옆에 저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해 갔어요? 자,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보기를 다시 한번 봐보자. T1일 때는 정상 혈당. T2는 고혈당이야. 그러면 글루카곤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 저혈당일 때 나왔잖아. 그러니까 글루카곤의 농도는 정상 고혈당일 때는 절대 안 나오니까 정상 혈당일 때가 더 많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T1일 때 공복 상태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단위 시간당 근육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T2일 때는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T2는 어떻게 되냐?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거야.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돼야 돼? 저장을 해야 돼. 저장. 이해 갔어? 간에다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육에다 숨겨놔도 되고 뇌에다가 저장을 해도 되고 이걸 포도당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몸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아직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디귿 간에 있는 글리코젠의 양은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그랬는데 얘들아 T3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포도당 섭취 후 T1일 때는 포도당 섭취 전 공복 상태야. 공복 상태.
그럼 여기 보면 얘들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일단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장된 게 글리코젠이잖아. 그러니까 T3는 이미 포도당이 너무 많은 시기를 한번 거쳐왔어. 그래서 왜 얘들아 T3는 지금 어때? 정상이었다가 쭉 떨어져서 혈당이 정상이 됐지. 왜 정상이 됐어? 얘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돼 있어 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포도당이 줄어든 거잖아.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혈당이 줄어들었다. 다른 말로 포도당 섭취하고 얘가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 9번 별표. 이게 호르몬하고 신경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림은 사람의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교감, 부교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의 흥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X가 촉진, 니은이 증가하면 Y가 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7번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부신 속질은 7번에서 설명을 했는데 누구의 자극을 받냐면 교감신경이 작용을 했을 때 속질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야. 근데 겉질이라고 하는 애는 부신, 겉질, 호르몬, 즉 ACTH라고 하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겉질이 자극을 돼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 중추신경계, 즉 신경 니은이 부신을 자극해서 Y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왔대. 그럼 여기 뭐니? 이거잖아.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신경 니은은 교감신경.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I는 뭐가 되겠어? Y는 에피네프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자, 니은 봐봐. 니은 보기 니은 보면 Y는 에피네프린은 속질에서 분비된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이게 아주 통합형 문제야. 다 알아야 되는. 그러면 얘들아 기억과 니은은 교감 아니면 부교감 중 하나라고 했는데 니은이 교감이면 기억은 뭐겠어? 기억이 부교감 신경일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인슐린인지 글루카곤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추론이 들어가는데 부교감 신경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다 그랬지? 어떤 상황에서 작동을 한다 그랬지? 안정된 상황, 휴식.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럼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소화는 편안할 때 잘 되니? 긴장이 될 때 잘 되니? 당연히 편안한 상황에서 소화가 잘 되잖아. 그러면 이 안정과 휴식이라는 상황, 즉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했을 때, 부교감 신경이 작동했을 때 소화는 매우 잘 돼요. 소화 굿. 소화가 잘 된다. 그럼 뭐가 많다는 거야? 포도당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 어떤 상황이야? 고혈당이라는 상황이야. 얘들아 고혈당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올라간 혈당을 다시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겠어? 그래서 X가 무슨 호르몬이라고? 인슐린이라고.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 작용해가지고 포도당을 여기 많아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어떻게 돼? 합성을 해줄 거 아니야. 합성. 이해 갔어?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간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물질대사를 촉진해요. 물질대사를. 어떻게 물질대사를 촉진해? 물질대사의 재료는 포도당인데 이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 에피네프린이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의 양을 많게 해서 물질대사를 촉진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기억 한번 보자. X는 글루카곤 아니 인슐린이니까 틀렸고 디귿 X와 Y는 모두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그랬는데 X는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답은 니은.
10번 표가는 호르몬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봐봐, 이 가라는 표에서 이 기억 니은 디귿은 얘랑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BC 있죠? 이거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과 매치를 시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라고 했냐면, 먼저 여기를 보라고 했죠? 자, 이 표 가라고 하는 표를 먼저 봐봤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봐봐,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자에서 분비된다. 그럼 이 호르몬 3개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와 얘를 매치를 시키면 돼요. 매치를.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뭐 있지? 인슐린과 이거는 베타세포, 그 다음에 글루카곤. 근데 이게 헷갈리는 친구는 이게 로마자로 A니까 A도 첫 번째고 기억도 첫 번째니까 이렇게 외우라 라고 했죠.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인슐린 언제 나온다 그랬어? 고혈당일 때. 그 다음에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도 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그랬지. 인슐린과 에피네프린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 저혈당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했는데,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자.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보세요.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 몸에 포도당의 농도가 고야,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무 많으면, 고농도면 얘가 오줌으로 배설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건 당뇨병이라고 했지. 이 많은 것을 언젠가 우리는 포도당을 써야 되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쉽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이 포도당을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간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근육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왜냐면 언젠가 쓸 때 뇌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왜냐면 뇌는 항상 돌아가니까 항상 많이 쓰여요. 이해 갔어요? 즉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얘를 간이나 근육이나 뇌에 저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뇌에 저장,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건 고혈당일 때니까 고혈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얘들아 봐봐.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인슐린은 3군데에 다 속하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2군데에 속해.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1군데에 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찾냐? 다시 이것을 가라고 하는 표로 오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호르몬 ABC 중에 기억, 니은, 디귿에 다 해당할 수 있는 거는 A는 기억이 아니지, 확실히. B는 니은이 확실히 아니야. 근데 C는 2개가 물음표야. 그럼 물음표는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호르몬 C는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해당하는 C는 뭐가 되겠어? 인슐린.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 라고 하는 특징은 3가지 호르몬에 다 포함되는 거죠. 3가지 호르몬에 다 해당되는 특징이지. 그러면 특징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은 A라고 하는 호르몬이 포함이 안 된대. 니은이라고 하는 특징은 B에 해당이 안 된대. 디귿 봐봐. 디귿은 지금 물음표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가 뭐가 되겠어? 디귿이라고 하는 특징이 되는 거고. 자, 하나씩 매칭을 한번 해보자. 호르몬 A는 2개만 해당이 돼요. 2가지 특징이. 그럼 2가지 특징에 해당하는 A라고 하는 호르몬은 뭐가 되겠어? 여기 글루카곤 2가지지. 그래서 A가 글루카곤. 그 다음에 B가 하나 남은 에피네프린인데, 에피네프린은 디귿에만 해당이 되니까 여기 물음표는 X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문제를 한번 와서 풀어보면, 기억, A는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세포 맞지? 니은, 간은 B는 뭐야?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에 해당한다. 맞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이거 앞에서 그 개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에피네프린 무슨 특징이냐면,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온다고?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이 부신, 속질은 누가 자극을 한다 그랬지?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자극을 한다. 교감신경이 부신속질을 자극을 하면 부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에피네프린의 기능은 뭐냐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 알겠어요? 그럼 포도당의 양이 어때? 많아지겠지? 그럼 이 많아진 포도당을 재료로 해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긴장할 때 쓸 수도 있고,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도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 이럴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C는 인슐린은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고혈당일 때 분비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87쪽 11번 문제 한번 보자. 그림 가와 나는 체온이 정상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라고 하는 그림은 어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됐죠. 그럼 수축되면 피가 혈액이라고 할까? 좀 약간 고급진 어휘로 혈액이 이동을 잘 못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창백해지잖아. 언제 그래? 창백. 얘들아, 이 혈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분이 물로 되어 있어.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열을 담는 주전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담아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이동을 잘 못해. 그러면 열이 잘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겠어? 못 나간다는 말이겠어? 못 나간다는 말이지. 그럼 열이 내 몸 안에 계속 있는 거잖아. 얘는 언제 그래요? 추울 때. 그럼 반대로 이걸 봐봐. 나 같은 경우는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돼 있어? 이완돼 있어. 이완돼 있으면 어떻게? 혈액이 이동을 잘 하겠죠. 혈액이 이동을 잘한다. 이 혈액을 타고 있는 열이 밖으로 이렇게 발산이 잘 된다는 말이야. 이건 언제 그래요? 더울 때. 한 가지 추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추울 때, 다른 말로 뭐라면 저온 자극이라고 해. 그 다음에 더울 때가 있어. 이거는 고온 자극이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추워. 내 몸이 추워. 그럼 내 몸 안에 열을 계속 보호해야죠. 그럼 내 몸 안에서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증가를 해야 되고,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은 감소해야겠죠. 반대로 더울 때 내 몸에 열이 많아. 그건 내 몸에서 만드는 열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잖아. 원래 많으니까. 열 발생량은 감소하고 열 발산량은 어떻게 되겠어? 몸에 열이 많으니까 많아져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보기를 한번 보자. 기억. 가는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저온 자극.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열 발산량 어디가 더 많아? 더울 때가 더 많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가 아니라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다니까 틀렸고. 디귿. 피부 근처 혈관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흥분 발생 빈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그랬는데, 여기를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밑줄을 한번 쳐보고,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이걸 한번 봐봐. 얘들아, 체온 조절을 할 때 말이야, 신경이 역할을 해. 근데 이거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요.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항상 교감신경이야. 근데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열 발생량을 높여야 되잖아. 이 열 발생량은 무엇으로 높이냐면 물질대사로 높여. 세포호흡, 이런 물질대사를 해야 세포호흡이라고 하자. 세포호흡. 이거는 세포호흡으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요. 이 세포호흡에 되는 재료가 되는 게 뭐야? 포도당일 거 아니야. 그러면 추울 때는 포도당을 많게 해서 세포호흡의 재료를 많게 해가지고 세포호흡 결과 뭐가 만들어져? ATP라고 하는 화학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했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에피네프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에서, 이거 앞에서 문제 풀었어.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럼 이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많아질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얘의 재료가 돼가지고 열 발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흥분 발생 빈도는 추울 때가 더울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가 되고 답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12번 그림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저온 자극 밑줄 긋고 이거는 추울 때. 얘들아 12번 별표 쳐봐. 이거 지금 2점짜리로 나왔는데 충분히 3점짜리로 응용이 가능한 문제예요. 가나다는 자극 전달 경로이다. 하나 좀 희망사항이 있는데 이걸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 그림 그대로. 얘가 저기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거든. 이 그림 그대로 외워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자. 간 내 시상하부는 항상성의 중추이기 때문에 저온 자극, 즉 추운 거를 여기서 느꼈어.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로가 하나, 추울 때 2개, 3개가 있지. 이렇게 1, 2, 3이라고 쓰면 되고, 가나다는 자극 전달 경로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갑상샘과 부신 속질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뇌하수체 전엽은 밑줄, 여기 뇌하수체 전엽하고 여기는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라고 했냐면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라고 해서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은 무슨 호르몬?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와. 자극 호르몬. 이해 갔어? 그럼 이 무슨에 들어가는 게 뭐 있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일 수도 있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TSH라고 하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AC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기억과 니은을 갑상샘과 부신 속질 중 하나이래.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니까 기억은 뭐가 되겠니? 기억은 갑상샘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은 뭐가 되겠어? 부신 속질이 되겠지. 이해 갔어? 그럼 자, 여기 선생님이 한번 보자. 이거 있죠? 갑상샘에서 간으로 가는, 여기 이렇게 쳐봐봐. 이게 무슨 호르몬인지 한번 써보자. 이거 티록신. 이해 갔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부신 속질에서 간이나 심장으로 가는 걸 이렇게 낸 파란색으로 썼는데, 이거 뭐겠어? 이거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들아, 부신 속질은 누구의 자극을 받는다고? 교감신경. 그 다음에 다도 교감신경. 그러니까 나와 다는 신경의 자극을 받고 간은 호르몬의 자극을 받는 그런 경로이구나. 추울 때는 3가지 경로가 있는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을 나오게 하는 경로,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추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축.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써보자 얘들아.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에서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어 있던 물질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얘네 티록신도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에피네프린도 영향을 주는, 그럼 포도당이 간 밖으로 나와서 이 포도당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세포 호흡의 재료로 쓰인다 그랬지. 세포 호흡의 재료로 쓰여.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열 에너지가 많아지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한번 보자. 기억은 갑상샘이다. 맞고, 니은 나는 교감신경에 의한 자극 경로 맞죠? 디귿 가를 통한 자극 전달 속도는 호르몬. 달을 통한 자극의 전달 속도 다 뭐야? 신경. 어디가 더 빠르다고? 신경은 전기니까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 일어나는 삼투 조절 과정이다. 여기 한번 밑줄.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다야.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는데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 밑줄 한번 쳐보자. 별표라든지. 삼투압, 압력이야. 압력, pressure, P라고 하지. P는 CRT예요.
그러면 이 R은 기체상수라고 해서 무시해도 돼. 그럼 T는 뭐냐면 절대 온도라고 해서 보통 생물에서는 항상 온도가 일정해요. 그럼 생물에서는 삼투압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C가 농도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내 몸의 농도가 높다라는 말이야. 왜 높을까? 짠 걸 먹었겠지. 짠 음식이나 아니면 소금을 주워 먹었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내 몸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 그러면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 몸으로 뭐가 많이 필요해? 농도를 낮춰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지. 물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원하기 위해서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거 있지. 내 몸의 농도가 높다. 내 몸으로 몸이 더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콩팥에서 혈액으로 수분을 재흡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걸 누가 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으로, 이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나온다고? 뇌하수체 후엽. 이게 딱 개념 설명인 거야. 문제를 한번 보자. 정상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 뭐라고? 농도가 높다. 농도가 높다. 내 몸의 농도가 높다. 짠 음식을 섭취를 했어.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콩팥으로 여기 한번 보자. 여기에서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겠지. 수분을 재흡수해 어디로? 내 몸으로, 혈액으로.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물을 재흡수를 하니까 몸 안에 물이 다시 높아져가지고 농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기억 한번 보자. 조절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이다. 맞죠? 시상하부는 체온, 삼투압, 혈당량의 조절 중추예요. 이건 그냥 주는 복이야. 니은 짠 음식을 많이 섭취했을 때 봐봐. 가와 같은 현상 맞죠? 니은 한번 볼까? 아니 디귿 한번 볼까? 나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정상 범위의 삼투일 때보다 당연히 많지. 왜냐면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도 조금씩 재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나와서 수분 재흡수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 1점짜리 마지막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전체 혈액량이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X, 여기 한번 밑줄.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그 다음에 기억은 정상 상태일 때보다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와 감소한 상태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 말이 꼭 나올 거야.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얘들아,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야.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어.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돼. 기억 보기 봐봐. 거저줬지. 기억은 맞아. 얘들아, 먼저 문제를 풀다가 기억조차 모르잖아. 그럼 반성을 해.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반성을. 솔직히 조금 오버해가지고 약간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작년에 나와 무엇을 했나, 작년에 김유경 선생님이랑 무엇을 했나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잘했어요. 난 많이 말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별표 한번 쳐보자. 별표. 그래프 해석을 해야 돼 얘들아. 그래프 해석을 할 때는 기준점을 딱 세워. 그러면 자, 정상 상태라고 나와 있어. 정상 상태. 이 정상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기억은 어떤 정상보다 많은가 적은가잖아.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라고 딱 한번 세워봐봐. 혈장 삼투압이 이만큼일 때. 아니 그냥
여기 P2라고 나와 있으니까 P2라고 할까? 혈장 삼투압이 P2일 때를 해석을 해보자. 혈장 삼투압이 P2일 때. 그러면 기억은 정상 상태일 때는 혈중 X의 농도가 이만큼인데 P2일 때는 이만큼이야. 여기를 뭐 A라고 해보자. 여기를 B라고 해보자. P2일 때 정상 상태는 혈중 X의 농도가 A인데 기억은 B야. 그러면 기억은 정상 상태보다 혈중 ADH의 농도가 어때요? 낮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상 상태보다 혈중 ADH의 농도가 낮다. 혈중 ADH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수분 재흡수가 많이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죠. X가 아니라 수분 재흡수량이 낮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Why? 왜 낮을까? 이미 내 몸에 혈액의 양이 이라고 쓰고 선생님 물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혈액은 물로 돼 있으니까 혈액의 양이 많으니까 재흡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혈액의 양이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자. 정상 상태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자. 문제를 보면 정상 상태일 때는 이거야. 그럼 P1일 때는 혈중 X 농도가 어때? 혈중 X 농도가 빵이야. 빵 없어. 근데 P2일 때는 나오지. 혈중 X 농도가 어때? 어디가 더 많아? P2일 때가 더 많잖아. 그러면 수분 재흡수량은 어디가 더 많겠어? X일 때가 더 많겠지. 수분이 재흡수해. 그럼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까? 오줌의 양 당연히 반대로 되겠죠. P1일 때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수분 재흡수라고 하는 게 콩팥에서 혈관으로 다시 콩팥에서 혈액으로야. 그럼 수분 재흡수량이 많다는 것은 콩팥에 있는 양이 줄어든다니까 오줌의 양은 반대가 되는 거겠지. 오줌의 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